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역시나 흐지부지하게 위아래로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주가라고 하는 것을 올라갈 거면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내려가는 아주 단순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어정쩡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말은 결국 이 자리에서 고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을 위로 한번 던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로 공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공이 올라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공이 저기서 멈출 이유가 뭐가 있지? 아래쪽에 끈이 달렸나? 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올라가다가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공도 하늘로 딱 던졌는데 올라가다가 띠용 하고 딱 멈춰 있으면 그거는 뭐 중력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힘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 옆으로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가둬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둬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러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헝클어져 있고 이럴 텐데 지금은 이렇게 세팅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가르마도 딱 돼 있고 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녹화를 하려고 뭔가 머리를 세팅을 했겠죠. 자연스럽게 부시시한 머리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인위적으로 뭔가 만진다라는 것은 결국 인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로 튈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인위적으로 가둬놨다라는 것은 사려고 가둔 것이 팔려고 가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려고 가둔 것이라고 하면은 사기 위해서 가뒀다. 그 말은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먼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파나요? 안 팔아요.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팔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만 하더라도 지금 존버하면 이긴다라고 하면서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살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는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개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올라갈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미국이 금리 올리고 나면 악재가 소멸된다. 해소가 된다. 환율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를 하고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기대를 하니까 사겠죠. 매수가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 가둬놓고 사기보다는 파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주가를 가둘 수도 없고 저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가둘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팔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올라가려고 한다면 올라갈 거라면 수익이 더 나는데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파는 이유는 당연히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인위적인데 이 인위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하락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하락이 조금 크게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역시나 시장이 저렇게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동안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속빈 강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엔지캠 생명과학, G2파워, 뉴인텍, 비플라이소프트, 셀레믹스까지 5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올라오고 있는 기업은 19종목인데 전부 다 딱히 좋아 보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역시나 품절주들이 좀 많이 뛰어오르고 있네요.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은 다행스럽게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시장 얼마나 강한지 체크해 볼 텐데 일단 먼저 뉴인텍입니다. 뉴인텍 이 기업은 왜 올라왔는가? 일단 이 기업은 전기차, 전기
뭐 콘덴서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인텍도 그쪽에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죠. 뉴인텍 국내 유일 전기차 800V 커패시터를 양산한다라는 이야기에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뉴인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썩 좋지는 않네요. 지금 500억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이제 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그게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잘 된 것 마냥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건데도 주가가 올라갔으니 이런 게 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자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좋은가 보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거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들고 있는 분들은 탈출의 루트로서 활용을 하라. 지난 정고점이 4,500원대 언저리라고 생각이 들죠. 요 언저리 올라오면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정도 언저리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품이니까 좋은 기업인지를 체크하려면은 2,000원 이하로 내려와야 그때서야 아이고 이게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싸네, 또는 아이고 이건 아직까지 또 덜 떨어졌다, 더 떨어져야 돼 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올라간 거 보니까 또 무상증자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 무중 효과에 점상한가 날아가 있는데 이 기업도 사실은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6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잔량이 300만 주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요즘 무상증자 이슈로 갔다가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종목들이 많은 걸 보니까 무상증자로 주가가 급등락했던 기업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기업들이 주가만 한탕 해먹고 기업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들고 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상승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기업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주식을 나눠주겠다, 무료로 나눠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코가 석자인 기업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로 엔지캠 생명과학이 또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려있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드나 지금 벌써부터 상한가가 이렇게 풀리면서 여러 번 흔들어대는 거 보니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권리락 효과 때 한번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 결국 3만 원대 언저리에서 빠질 것 같으니까 저는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셀레믹스도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셀레믹스는 왜 올라왔을까요? 일단 뉴스는 딱히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액체 생검, 일단 생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품절주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과대낙폭주인데다가 품절주라서 올라오는 것 같고, 회사는 역시나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투자하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일 것 같긴 한데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한 2,000원, 11,000원대 올라오면 바로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또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적절히 잘 생각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빨리 나올 것인가.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료, 테마,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고선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타협 보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G2파워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무상증자 또 소식이 있어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또 얼토당토 안 하죠. 이런 거. G2파워도 무상증자 소식이지만 무상증자 이슈에 속아 넘어갈 만큼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역시나 모두가 수익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시장
여전히 잡투들만 설치고 있고 무상증자 이슈 이런 거 아니고서는 올라올 수가 없는 시장인가 봅니다. 결국 저런 되도 안 한 이슈로만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역시나 영양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역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